자, 이번 시간에는 테마 59인데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법정지상권은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쉬운 내용이 되겠죠. 일단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자료 안 넣었습니다. 워낙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밑에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물이 있어요. 지상물. 지상물은 건물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건물. 네. 또는 임목일 수도 있어요. 임목일 수도 있어요.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죠. 이게 같은 소유자입니다. 토지도 A, 지상물도 A.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이게 나중에 둘 중에 하나만 처분됩니다. 예를 들면 토지만 B에게 처분돼요. 그리고 지상물은 그대로 A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토지와 지상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그중 하나만 처분됨으로써 토지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즉 B는 이 지상물 소유자인 A에게 자기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에 규정됐다 해서 이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를 법정지상권 설정자, 지상물 소유자를 법정지상권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 소유자에게 자기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죠. 그 대신 지료를 줘야 되는데 지료는 협의하고 협의 안 되면 법원에서 지료를 결정한 대로 줘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와 지상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나중에 하나가 처분됨으로써 토지와 지상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지상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이 사유, 즉 토지와 지상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그중 하나가 처분됨으로써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토지와 지상물이 동일했다가 지금 다르게 된 그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종류가 5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5가지 종류를 하나씩 교재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1번 법정지상권의 종류 및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인데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즉 지상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305조에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민법 305조에 규정된 것은 이를 305조에 규정됐다 해서 민법 305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상권이다 해서 법정지상권 하는 거예요. 즉 토지가 A, 그 다음에 건물이 A, 동일한 소유자죠.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B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 중에서 토지만 C로 이렇게 매각이 되세요. 토지만 매각된 거예요. 그 대신 건물은 그대로 이 건물 소유자는 그대로 A죠. 단지 여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B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살고 있죠. 토지와 지상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토지만 특별히 매각돼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죠.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인 A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민법에 규정됐다 이거죠. 여기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건물주인 A지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B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건물주인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가 바로 건물주죠. 이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두 번째 사유가 있습니다. 그걸 볼까요? 저당권 실행을 통한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인데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서 법원에서 정한다. 근데 당구장 표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외 건물을 신축한 때에는 그 건물을 위하여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민법 366조에 규정됐다 해서 민법 366조에 규정된 지상권이다. 그래서 이것도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 요거는 민법 366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토지가 A예요. 근데 위에 건물도 있어요. 건물도 A.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죠.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은행인데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된 거예요. 그러면 B가 돈을 꿔준 저당권자니까 이 저당권자 B가 바로 채권자가 되고 토지 소유자 A가 바로 저당권 설정자인데 이게 바로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변제를 하지 않아요. 돈을 꿔줬잖아요. 그리고 A는 이 토지를 담보 제공한 거잖아요. 담보 제공한 거예요. 토지를 담보 제공한 건데. 근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 B가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경매를 신청을 해갖고 이 토지가 낙찰이 됐어요. C에게로 낙찰됐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C가 된 거예요. 근데 위에 건물은 그대로 누구한테 있어요? 건물은 그대로 A.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다르게 됐죠. 이럴 때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민법 366조에 규정돼 있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는 법정사건 취득하는 거죠. 그 대신 치료는 협의 안 되면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당구장 표시에서도 그랬잖아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반드시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토지에 대한 경매가 실행됐을 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쪽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했어요. 그러면 주의할 것은 토지가 있어요. A 토지입니다. 근데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위에 건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나대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대지. 그럼 이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토지 담보 가치가 높지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B라는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받고 돈을 빌려주세요. 돈을 빌릴 때 돈을 많이 빌려줬겠죠. 토지 담보 가치가 높으니까. 그리고 A는 저당권자에게 토지를 담보 제공한 거예요. 그 돈을 꿔가지고서 A가 그 다음에 토지를 위에다가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A가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그런다가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 B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B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왜?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인 은행 B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토지가 낙찰됐어요. 그래서 토지는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고 그 대신 건물은 그대로 A예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지만 이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취득하지 못한다. 왜냐면은 만일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인정을 해준다면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법정지상권 취득을 인정해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토지를 낙찰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다음에 건물을 나중에 디우자입니다. 건물을 신축한 이후 나중에 토지에 대한 경매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돼도 건물주는 법정사건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차이점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법정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 10조에 규정되는데 이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 10조에 규정됐다 해서 이것도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인데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면은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건물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것도 건물도 A 거예요. 근데 A가 이 건물을 B라는 사람한테 담보를 제공했어요. 담보. 그리고서 돈을 꿔갔습니다. 돈을 꿔갔어요. 얘는 건물을 담보 제공한 거죠. B한테. 자,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어요. 누가?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네요. 변제하지 않았으니까 이 경우 채권자인 B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매를 신청해. 이 건물을 경매 신청해. 그래서 경매를 신청해서 건물만 경매 신청해서 건물이 C가 됐어. 그 대신 토지는 A지.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지료는 법원에서 결정해요. 이런 경우에도 법정사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 말고 B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해서 소유권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 자기가 꿔준 돈이 이래서 1억인데 건물 가격이 이래서 3억이다 그러면 차액 2억 원을 줘야지만 본등기를 할 수 있죠. 이걸 귀속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가 본등기를 시작하는 거죠. 즉 어떻게 했냐. 토지는 그대로 A인데 건물만 가등기 담보권자인 B 앞으로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본등기를. 그래서 본등기를 B 앞으로 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소유였다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죠. 이럴 때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주인 이 가등기 담보권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료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이런 게 바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이에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법정지상권도 있는데요. 임목에 관한 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법정사건. 이것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임목에 관한 법에 나와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임목에 관한 법정사건.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A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A가 자기 위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임목 등기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임목이 되겠죠.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을 보죠. 임목도 A 겁니다. 그 중에서 토지나 임목 중에 하나만 처분했어요. 예를 들면 토지만 B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처분 효력은 토지에만 미치고 임목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임목은 그대로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종전의 소유자 A. 이후에도 토지와 임목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보고 지료는 법원에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법정사건의 종류가 총 5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5가지 중에서 하나 남아있는 것이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사건입니다. 이거는 법의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관습법, 즉 관습법은 판례입니다.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죠. 이것도 관습법에 규정됐다 해서 법정지상권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각, 판결, 증여 등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으로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당구장 표시.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지 소유자는 건물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을 매수한 양수인은 건물을 양도한 전 건물주를 대위하여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양도인에게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관습법 판례에 의한 법정지상권인데 요거예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도 A 거예요. 위에 건물도 있는데 이 건물도 A 겁니다.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어요. 근데 토지는 그대로 두고 건물만 이게 B라는 사람한테 처분됐어요. 그 처분이고 토지는 그대로 A예요. 그리고 건물은 B에게로 넘어갔는데 이 건물이 넘어간 이유가 경매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경매를 뺀 나머지 예를 들면 매매,
건물만 매매했다든가 경매를 뺀 나머지 이유, 판결 뭐 이런 증여 이런 식으로 매각을 했는데 이 건물을 일정 기간 후에 철거한다는 특약 없이 건물만 처분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다르게 됐죠. 이때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주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지료는 서로 협의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 상태에서 B가 요 상태에서 다시 요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또 처분할 수 있죠. 이 건물을 B가 취득했다가 C한테 건물만을 팔아요. C에게. 그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인데 건물만 요거 건물 B가 C에게 건물만을 처분했을 때 B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B는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되지만 처분하려면 지상권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을 C에게 처분했기 때문에 C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가 바로 건물주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건물 철거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 건물을 매수한 C는 종전 건물 소유자인 B를 대위하여 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를 자기한테 해달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 지상권 등기 해달라는 것은만 등기 청구만 요구만 토지 소유자에게 A에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 철거를 토지 소유자는 건물주에게 건물 철거하지 못하고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법정권 취득하지 못했지만 전 건물주를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법정 사건의 종류 5가지 정리했고 지료를 보겠습니다. 지료. 이 지료는 법원에서 결정한 대로 줘야 되는데 1번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 판결 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연체된 지료가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반드시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이상 지료를 지급을 지체해야지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나왔어요. 지상권에 대한 소멸 청구도 법정 지상권 소멸 청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료를 줘야 되는데 지료를 2년간 연체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인 법정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분 이상 연체됐을 때도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체해야 되지만 법정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 전후에 걸쳐서 연체된 지료가 2년분 이상일 때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해서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라는 판례.